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지난주 4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 모평이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6월 모의평가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일부 학생들은 6월 모평이 실제 수능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6월 모평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6월 모평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6월 모평, 9월 모평이 이 평가원 주간에 이 시험이 실제 수능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긴장을 합니다. 이런 의미 외에도 6월과 9월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간의 모평은 올해의 수능 출제 경향과 이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험을 치는, 즉 수능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연습으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6월 모평 성적이나 9월 모평 성적이 실제 수능 성적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서울시 교육청 주관의 이 모의고사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모의고사는 그야말로 연습으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중점을 둬야 되지, 이 성적에 따라서 내가 올해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이런 궁극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삼을 수도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6월 모평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는 이미 여러 사설을 교육기관에서는 이 성적에 기반해서 내 점수로 만약에 정시에 지원한다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는 이 턱없이 모자라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공부는 지금부터 공부가 진짜 공부고, 또 중간고사 지나고 6월 모평 이 시험, 그리고 이 여기서부터 기말 시험까지 이 기간을 잘 연결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이 무더운 이 7월 말 8월 여름을 잘 지날 수 있고, 그리고 후반기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이런 걸 꼭 명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는 정말 연습을 치고 올해 시험이 이런 경향으로 나오는 거구나는 참고 자료로 써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공부하면 내 성적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지금부터다, 이 생각으로 기말 시험 칠 때까지 연결을 잘하는 그런 생활 태도, 의지력,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6월 모평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6월 모평은 3월이나 이 시험과는 달리 재학생뿐만 아니라 재수생까지 대거 참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금년 수능 시험 응시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오고요. 전국의 N수생까지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현재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내 위치가 실제 수능까지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은 국어를 예를 들면 6월 모평 때 국어 1등급 받은 학생이 11월 실제 수능에서 여전히 1등급 받을 확률이 한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반 이상의 학생이 지금부터의 공부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상대적인 위치를 참고하는데 쓰면 된다. 그리고 6월 모평은 이제 기말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수시 지원 전략을 본격적으로 세우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 없는 대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6월 모평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내가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거에도 참고를 하고,
또 내가 수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에 정시로 가도 충분한데 수시에서는 이 대학을 지원하면은 내가 좀 상향이다 아니면은 안정 지원이다 이런 것도 네. 조금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좀 대충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수능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절기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과목, 어떤 단원에서 내가 좀 많이 모자라구나 이러면은 그게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 단원이면은 그 부분이 좀 더 집중을 한다거나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충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모의고사를 치고 난 뒤에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어느 부분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가, 기본 개념과 원리 이해가 약한가 이런 걸 파악해서 보충하는 시험이다. 오히려 틀렸으면 참 다행이다. 내가 약한 걸 미리 지적받았으니 보충할 수 있게 이렇게 알려주니 참 고마운 시험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의 공부와 6월 모평을 참고해서 각 과목의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각 과목 공부에 앞서서 6월 모평 문제를 쭉 훑어보면서 이미 3월부터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고 난 뒤에 틀린 부분은 교과서 참고서를 내놓고 다음에 이 단원 이 부분이 나오면은 틀리지 않겠다는 자세로 틀렸던 부분의 어떤 기본 개념, 내용을 정리하는 우리가 흔히 오답 노트 정리를 지금 성실히 하고 있는가 이 점을 한번 수험생들이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부하면서 꼭 시험 문제가 아니더라도 각 과목을 공부하면서 내가 약한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면서 과목별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의 경우는 글의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문학의 경우는 작품 감상 방법, 어떤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게 중요하고 또 비문학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성이나 어휘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휘와 어법에 대한 꾸준한 학습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소재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는 문제풀이 위주 학습에서 탈피해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의 이해와 내용 파악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적용하는 이런 문제들에 집중하는 게 나중에 좀 더 단계를 높여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어의 경우는 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중요도가 예전보다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하다 보면 바로 등급이 한 등급씩 떨어집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는 수시에서는 최장력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정시에서도 점수화하기 때문에 이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영어의 경우는 꾸준히 매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몰아서 한번 보고 쭉 장기간 쉬는 것보다는 이 의학 공부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날마다 조금씩 문장을 반하고 또 중요 문법을 한 번씩 살펴보는 그런 학습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탐구 영역은 역시 지금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서적인 기본 내용들을 충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어느 과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탐구 과목은 특히 사회 탐구, 과학 탐구의 경우는 이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이 1학기 동안에는 교과서를 마스터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6월 모평 이후에 기말 시험을 거치면서 이 과정에서 내가 좀 더 보충해야 되는 과목, 취약 단원 이런 게 어느 것인가를 정확히 진단을 하면은 조금씩 보충하면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명심하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